이제 낙태죄 폐지되어 있으니까 뭐 앞으로 낙태도 뭐 또 뭐 아직 안 하지.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내려가지고 그 불합치 4명 또 양다리 걸친 판사들이지. 그래서 9명 판사가 뭐 우리나라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순점이에요 사실. 자기들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자, 219페이지 등기 완료 통지. 예, 제일 밑에. 그럼 우리 여러분 직접 신청하시면은 뭐 나옵니까?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시면은 등기 완료 통지서가 교부됩니까? 등기 필정보가 교부됩니까? 필정보. 옛날로 말하는 등기 필증입니다. 등기 필증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신청 안 하시고 또 법무사한테 안 맡기실 수도 있고 만약에 대위 신청하거나 뭐 또 다른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다든지 또 의무자가 매수자가 또 신청했다든지 이때는 여러분한테는 부동산 매수자한테는 등기 필증이 교부되는 게 아니라 등기 완료했다라고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등기 완료 통지서는 등기 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오면은 이게 하나의 필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도 봐요. 220페이지에 갈로 4번의 제일 위에 구분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연립주택 이런 구분 소유 건물에 있어서 표시에 관한 거, 표시 동그라미 표시. 표시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지. 만약에 그거다가 권리라고 고쳐서 출제됐다면은 맞아 틀려요. 틀렸습니다. 권리는 X. 거기다가 표시 동그라미 써놓으시고 권리는 X. 그 지문에 틀린 지문으로 낼 때 권리라고 바꿔내버려요. 그럼 틀렸습니다. 표시입니다. 이 표시란 거는 뭐 아파트 같은 몇 동 몇 토 이런 것을 말합니다. 표시.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멸실 5번에 멸실. 이때 우리 건물 멸실 등기는 건물 소유자가 원칙은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 1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즉 땅을 빌려준 사람이 대위해서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6번 수용. 자, 수용 동그라미 치시고 수용 줄 치시고 이때 수용시 포괄승계인 칼말 줄 치죠. 포괄승계인 상속인이죠. 자, 이거는 토지 수용한 자를 보통 우리 사업 시행자라든지 또는 뭐 기업자 이렇게 표현하죠. 땅을 이제 수용한 사람,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수용할 수도 있지만은 뭐 사업 시행자 또는 뭐 기업자. 여기서 기업자 말은 일으킬 기자, 기업을 보통 이거는 기업, 이 공장하는 사람이 기업이라고, 이 기업이라고. 요 일으킬 기자, 기업자.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업 시행자나 대위 신청. 자, 이거 참고로 이것도 혹시 우리 나중에 뒤에 수용이 나옵니다. 수용. 여기가 수용됐다가. 그럼 수용은 등기해야 돼요, 안 했대요? 안 했대죠. 이 수용은 보상금 지급 시 보상금 지급 딱 하는 순간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가 버려요. 이게 보상금 여러분 통장에 딱 꼽히는 순간에. 자, 근데 수용 이전의 소유권 이전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놔둡니까? 직권 말소시킵니다. 이거 놔둬야 돼. 이거는 그대로 이제 존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용 이후에 보상금 지급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들은 이거는 직권 말소시킵니다.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시킨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딱 주는 순간부터는 보상금 지급한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시행자에게로 소유권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등기 이전해 갔다면은 이거는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야 돼.
아파트 짓는 사람들. 자,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수용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가 말소시키되 단 말소 못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수용 전에 상속 개시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 요 상속 이전 등기는 제외한다. 요거는 제외, 직권 말소 못 시킨다. 자, 수용 전에 상속 개시되었다 이 말은 보상금 이걸 돌아가신 분이, 자, 상속 개시란 말은 사망이에요. 상속 개시는 언제 되냐? 사망 시 상속 개시되거든. 사망 시. 자,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을 상속인들이 받았겠어요? 피상속인이 보상금 받았겠어요? 이거는 자, 요거 이해 안 하시면, 이해 못 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수용 전에 상속 개시됐단 말은 보상금 받기 이전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상속인들이 받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제? 예, 수용 전이라 하는 말은 보상금 받기 전이다 이 말입니다. 보상금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 재산은 자식들이 상속받은 거예요. 자식들이 보상금 받은 겁니다.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그대로 있는데 수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상속 등기를 전에 했단 말입니까? 아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상속 등기를 자식들이 아직 이전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신 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그렇지. 피상속인 상속 등기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수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보통 자식들이 보상금 받잖아요. 저 동생도 받은 거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는 그것으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 자, 그거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 이거는 직권 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돼 있는 것도 해야 돼요, 안 했대요? 해야 돼요. 이건 원래 상속 이전 등기는 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해야 될 건데 안 된 상태예요. 이걸 안 돼 있는 거는 이걸 누가 사업 시행자가 대위해서라도 넘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6번이에요. 6번. 자, 6번은 뭡니까?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 대위 신청해가지고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는 등기 명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가름하여 부동산 표시 또는 명인의 표시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됐잖아요. 누가요? 사업시행자가, 거기다가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말소 못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수용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된 거는 전부 직권 말소 시킨단 말입니다. 단 수용 전에 상속 개시로 인해서 상속 이전 등기 넘겨놓은 거는 이거는 직권 말소 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돼 있는 것도 사업 시행자가, 자,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뭐 할 수 있다 했죠? 대위 대신 위치에 가서 대위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제 이해하시고 나면 문제 쉬워요. 그러니까 꼭 좀, 근데 요걸 또 한수 교수들이 문제 낼 때 주의해야 되겠어요. 자, 주의하기. 자, 제가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 내요. 수용 후 상속 개시, 상속 개시로 인한 상속 이전 등기는, 이거는 자, 수용 후 상속 개시, 수용 후 상속 개시는 사망했다 이 말.
사망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속 이전 등기 넘겨놓고 이거는 직권 말소 시킬 수 있겠어요? 놔둬야 돼요? 말소시켜 빼야 돼요? 이거는 말소지. 이거는 직권 말소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용 후 상속 개시인지 수용 전 상속 개시인지 수용 전 상속 개시인지 요것만 구별해서 시험에 대비하면 됩니다. 교수는 문제 내면 요거 내려가려 하겠지. 여러분 생각에서도 출제자라면 이건 이죠. 이제 이해하셨나 모르셨나. 그러니까 수용, 자기가 우리 수용이 되었을 때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보존 등기에서부터 그동안 이전 등기 넘어온 건 그대로 다 놔둬야 돼, 이거는. 이랬죠? 그 다음에 수용 보상금 지급된 이후부터는 이전 등기 넘겨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즉 사업 시행자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등기 넘어갈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다면은 이건 전부 직권만 시켜본다 말입니다. 단 수용 이전에 돌아가신 분 그 명의로 돼 있던 걸 자식들 앞으로 그 보상금 그 받고 난 뒤에 이전 등기 넘겨놓은 거는 그런 놔둬야 된다. 만약에 이전 등기 자식들 앞으로 상속 이전 등기 안 돼 있다면은 사업 시행자가 또는 기업자가 대비 신청해서라도 자식들 앞으로 넘겨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기들 앞으로 넘겨가는 겁니다. 이게 이랬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수용 후 상속 개시됐다. 그럼 수용 후 상속 개시됐단 말은 보상금 받고 난 뒤에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상속 등기 넘겨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자식들이 상속 등기 이전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말소 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 이 꼭 알아놔야 돼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이전 거든 이후 거든 모두 이거는 직권 말소입니다. 이건 전부 다 직권 말소예요. 말소 시킨다. 자, 그러면 이전 거든 이후 거든 모두 다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시킨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요거 또 하나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앞에는 뭐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싸그리 감죠. 전 말소 다 돼 이거. 되는데 유일하게 단 또 하나 말소 못 시키는 게 있어요. 이게.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를 위한 요역지의 지역권. 이 요역지의 지역권은 제외. 요거는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요거는 말소시키지 맙시다라고 결의한 권리는 역시 말소 못 시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재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 있다면은 그건 놔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승역지 지역권은 그건 말소시켜도 되는데 그러나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못 시킨다. 이렇게 시험에. 그리고 우리 요역지 지역권이 등기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서 하필도 됐어 안 됐어? 하필 안 됐죠. 안 되죠. 승역지 지역권. 그 승역지 지역권 등기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하필해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요역지만 조심하시면 되네요. 요역지, 중요할 요자, 요역지. 그러니까 승역지 지역권일 때는 하필도 가능했고 또 수용시는 직권으로 말소시켜도 되고 그렇지만 요역지 지역권이 등기되었을 때는 그거는 하필도 안 되고 수용이 됐다 하더라도 직권 말소도 안 되는 게 요역지 지역권이다. 됐죠? 예, 그 시험에 대비해 놓으시고요. 자, 나머지 7번 아까 신탁 등기 대비 신청. 원래 신탁 등기는 누가 단독으로 신청했습니까? 수탁자가 단독, 거기 수탁자가 단독이라 써놓죠.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수익자 또는 위탁자, 거기 위탁자가 맨날 신탁자입니다. 신탁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시 대비 신청, 즉 세무서 납세 세무서에서 거기 적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방문 신청. 예. 원칙은 이제 우리 출석을 해야 되죠. 출석하고.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뭐
뭐 출석 안 하셨대고 법무사 변호사 사무원들이 갑니다. 그 다음 신청정보의 정정 날인, 이때 날인할 때는 1인의 날인만 있으면 됩니까? 전원 날인이에요. 전원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그리고 글자를 고쳤을 때 정정, 자꾸 정정, 자꾸 정정 시는 전원 날인. 보통 우리 계약서 쓸 때 1대1 계약도 할 수 있지만 1대1, 다대다, 1대3 이렇게 뭐 보통 우리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 병, 정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1대3 이렇게 해요. 그러면 둘이 그 계약 작성할 때 글자를 고쳤다. 그러면 저쪽 을 쪽은 한 사람 도장만 찍으면 됩니까? 저런 도장 다 찍어야 돼. 그렇지만 간인하고 간인은 1인 도장만 찍으면 돼. 1인 날인. 각 1인 날인 하면 되고, 통지도 1인 하면 되고, 통지. 간인이나 통지도 1인. 그렇지만 자구정정은 전원 날인. 간인은 거기 그중 한 명이 간인 한 방 받고 한 명 간. 그리고 통지 같은 것도 1인 통지하면 돼요. 각 1인에게. 예를 들어서 경정 등기 하세요. 경정 등기. 처음부터 불일치하게 등기됐다면은 등기관이 발견은 신청 당시 발견이에요. 완료 후 발견한 거예요. 아니, 경정 등기는 경정 등기, 이 경정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 경정하고 변경했을 때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잖아. 원시적 일부 불일치. 변경은 사후적으로 불일치할 때 바로 잡는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전세 기간 보증금 계약할 때도 신청할 때도 5천만 원, 기록도 5천만 원 일치됐다면 그거는 뭐 나중에 그 경정등기 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보증금을 올렸다든지 내렸을 때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속기간 연장했다든지. 근데 처음에 계약서에는 5천만 돼 있는데 등기부에는 5,500 돼 있다. 그건 처음부터 불일치하게 등기되어 있으니까 경정 등기 해야 되는 겁니다. 경정 등기 해야 되고요. 자, 이걸 이제, 근데 이 불일치함을 발견을 신청 당시에 발견했다면은 경정 등기 대상입니까? 자꾸 정정입니까? 자꾸 정정이지. 등기관이 봤을 때 계약서에는 5천만 돼 있는데 신청서에는 왜 5,500 돼 있습니까? 불일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치세요. 그럼 자꾸 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등기 다 해놨고 완료해놔놓고 나중에 보이기에 신청서에는 5,500 돼 있고 계약서에도 5,500 돼 있는데, 5,000 돼 있는데 등기관이 잘못 기록해서 5,500 기록했다. 그건 등기관 자기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경정 등기로 하되 여러분한테 통지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몰래 하고 말아도 되겠지만 몰래 하고.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적었어요. 등기관은 바로 했는데 신청서 계약서에는 5천만 돼 있는데 신청서에 5,500 돼 있는 걸 등기관이 발견을 못하고 5,500을 기록해 버린 거예요. 보증금을.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등기관이 다 완료해 놔놓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경정 등기 하라고 여러분한테 통지를 해드려야 돼요. 이때 당사자 전원에게 다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각 한 사람한테만 통지하면 된다 말이에요. 경정 등기 하라고 한 사람한테 통지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 계약을 해제할 때는 1인에게만 하면 돼요? 전원에 다 해야 돼요?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 붙어죠. 그죠? 계약 해제할 때는 해제 의사표시는 전원에 대하여 전원으로 붙어 하는 말,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공부를 정리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됐고,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전자신청 223페이지 보죠. 자, 요즘은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전자신청입니다. 이때 우리 전자신청할 수 있는 223페이지 제일 밑에 법인, 자연인, 외국인. 근데 제일 밑에 3번에 꼭 별표 놓으시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 없어? 이거 없죠. 이거는 법인 등록 번호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습니까? 공인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 인증을. 그러니까 법인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등기 신청 적격자 명의인은 될 수 있었잖아 아까. 그죠? 등기 신청 적격자인 등기 명의인은 될 수 있지만은 전자신청은 할 수 없다. 만약 시험 문제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전자신청할 수도 하면 틀려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대리인. 자, 여기서 다 대리인은 일반 대리인입니까? 자격 대리인입니까? 자격 대리인. 거기 224페이지 우리 컴퓨터 전자신청으로 할 수 있는 대리인은 거기 자격 대리인 법무사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변리사는 안 돼요. 중개사도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 사용자 등록입니다. 이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은 일단 그 출석은 여러분이 한번 하셔야 돼요, 안 했대요? 예? 등기소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을 이제 전자 신청하시려면은 사용자 등록을 한번 사용자 등록을 하러 가셔야 돼요. 그 사용자 등록하시러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컴퓨터로 하시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한번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1번 거기 직접 출석하여 하는 말을 찾았습니까? 예,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쭉 내려서 2번. 그렇지만 이제 연장하는데 이때는 한 번 등록하면 몇 년 유효합니까? 3년. 거기 1번 갈로 2번에 1 3년 동안 주시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꽂으시죠.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24시 땡 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번 연장하면 또 3년인데 이때는 출석해야 돼요, 안 했대요? 출석 X. 그래서 연장 시에도 출석해야 된다 하면 틀렸습니다. 연장 시에는 그냥 자택에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출석 X. 그 다음에 공인인증은 몇 년 유효합니까? 이게 공인인증, 공인인증서 1년이죠. 그죠? 거기 공인인증서는 뭐 1년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없애자 하는데 아직 안 없어졌어요. 3번에 거기 공인인증서는 뭐 1년으로 사나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 방법은 정보의 송신. 요즘 뭐 그 스캔 떠가지고 스캔으로 서류를 송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쭉 해서 뭐 정보들 뭐 이건 다 스캔 떠서 보내면 되고, 쭉 넘어가시면 승인. 그 다음에 그 밑에 22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승인 할 때 공동신청 그거 별표하시고, 여기서 공동신청하는 거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하는 겁니까?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겁니까? 그 1번 거기 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신청하는 경우 그것을 치죠. 직접 신청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 당사자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안 맡기고 직접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그 사람 한 사람은 거기 위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정되는 자가 지정받아가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 이때 이제 그건 막 매도인 매수자 둘 중에 한 사람이 대리인 아닙니까? 예? 원래는 자 컴퓨터로 안 하면은 여러분 부동산 매수자고 제가 매도인인데 신청은 단독 신청입니까? 당사자 신청입니까? 당사자 신청. 즉 신청서에 권리자라는 매수자 여러분 성함 들어가요. 의무자라는 저 이름 들어가야 됩니다. 인적사항 들어가요. 그 다음 출석은 저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갔대요. 심심하면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갔대요. 괜히 여러분 혼자 출석하면 됩니다. 이거. 그렇지만 등기 필증이 없어요. 필증 없으면 제가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확인 서면 뒤에 나옵니다. 확인 정보, 법무사나 변호사 확인 정보를 첨부하든지. 그 5만 원 확인 서면비 가는데 그 확인 서면비도 5만 원 아깝다 하면은 오늘 제가 따라가야 됩니다. 필증이 없으면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필증이 있으면은 제가 출석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위임하면 됩니다. 다 위임해드리면은 여러분이 단독 출석하셔서 등기 이전해 가시면 돼요. 이랬습니까? 그게 신청은 당사자 신청,
출석은 권리자 단독 출석해도 됩니다. 단 필증이 없을 때는 의무자가 출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랬으면 저를 확인시켜야 되거든요. 자, 전자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 거기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 신청 정보할 때, 자, 226페이지 이제 좀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제 진도 오늘 다 떼야 돼요. 자, 등기 신청 정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옛날 말로는 고가 아니고 옛날에 우리 손으로 쓰던 시대, 수기로 하던 시대. 지금은 전자로 하니까 정보란 말 써요. 정보. 근데 수기로 하는 시대, 자, 신청 정보,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이제 정보란 말을 쓰는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옛날로 말하면은 기재사항,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신청시 제출 서면을 말하고, 이렇게 봅니다. 자, 너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는 두 가지 있죠, 그죠? 필요적인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인 기재사항이 있고. 자, 먼저 신청 보시죠. 자,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서 그 밑에 등기 신청 정보 해가지고 등기 신청서라고 돼 있죠, 갈로 안에, 그죠? 그 다음 첨부 정보는 제출 서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227페이지 신청서의 신청서는 한 건에 대해서 한 신청주의입니다. 한 건 한 신청. 그럼 우리 단독주택을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하고 둘 다 매수하시게 되면은, 땅 집하고 둘 다 매수하시게 되면은 신청 건수는 몇 건입니까? 두 건이죠, 두 건. 건물 따로 토지 따로니까요. 그렇죠? 예. 또 우리 담보를 찾게 되면 공동 담보가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일괄 신청입니다. 자, 거기 등기 원인과 등기소 관할 내에 같은 관할소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경우, 우리 뭐 공동 담보 같은 거. 그다음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번, 자, 같은 채권의 담보, 거기 공동 담보 1번은. 그다음 2번 공매 처분. 그다음 3번 경락에 의한 경우. 4번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 말소시. 이건 주로 경매 때죠. 그 다음 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 그 다음 신탁등기 신청. 그래서 특히 신탁등기도 일괄 신청한다 했죠, 아까. 매매와 일괄 신청. 이때 6번 같은 경우에는 신탁 재산 회복이나 처분시. 회복이나 처분시. 이때는 당사 신청했습니까? 매매는 뭐예요? 당사자잖아, 그죠? 매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세종시의 아파트를 수탁자가 매수를 할 때는 신청은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당사 매매로 이전 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괄 신청입니다. 근데 이때 그 수탁자가 단독 신청 안 하면은 아까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적 신청 정보. 그럼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이건 필요적이다.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요적이고, 임의적은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재해서 기록되면은 제3자들한테 대항할 수도 있고, 또 추정력도 인정되겠죠. 추정력. 그렇지만 기재 안 하면은 대항력도 없고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차에서 임차 보증금하고 전세 보증금하고 봤을 때는
전세보증금은 필요적 신청 정보입니까? 임의적입니까? 네? 필요적. 전세보증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전전세 보증금 마찬가지. 그렇지만 임차 보증금 이거는 임의적입니다. 있어도 되고. 지료는 임의적. 지상권이나 지역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차임은 필요적.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이제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 우리 필요적에 해당되는 것들 228페이지 보십시오. 자, 228페이지 보시면은 필요적이 한 페이지 다 외우십시오. 그거. 예? 228페이지 그거 다 외우랍니까? 아니죠. 예. 그러면 시험에 대비하실 때는 그 229페이지 임의적 정보사항만 그 별표 놓으시고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임의적인 것만. 나머지 왼쪽 거는 전부 거의 필요적이잖아, 그죠? 필요적이 대부분이고, 물론 등기마다 달라요. 거기 등기마다 다른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할 때, 또 신청인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등기 사항들, 뭐 목적이라든지, 원인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렇지만 임의적인 거는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임의적인 기재 사항에 해당되는 건 주로 뭐 특약이니 뭐 약정이니 이런 약속 약자, 이 약속 약자가 들어가는 거는 이거 약속 약자거든요. 이 약속 약자가 들어가는 그 경우에는 전부 임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외우지 마시고요. 1번에 그게 임의적 정보 사항으로 해서 2번에도 거기 전부 다 보시면은 중리로서 4번에 보십시오. 4번에. 그러면 이 임의적 정보사항이라는 거는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신청서에다가 기재를 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은 추정력과 대항력은 있어 없어요? 있죠. 등기부에 기록되게 되면은 추정력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추정력, 대항력. 이랬습니까? 예. 이거 등기 신청서에 기재 안 했다고 등기 각하시킬 수 없어요. 등기 못 해준다. 거절 못 해요. 필요적 신청 정보를 하나라도 빠지면은 등기관에 돌려보내 봅니다, 이게. 여러분 직접 등기 신청하러 가시면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하나 빠지고, 또 하나 빠지고. 그래서 법무사한테 맡기시는 분이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만은 뭐 직접 하시면은 하루 뭐 쉬는 시간에 한 돈 100만 원 벌 수 있잖아. 그죠? 저도 상속 등기 제가 직접 하니까 뭐 한 200만 원 벌었어요. 제 친구는 괜히 직접 등기 법무사한테 맡기가 뭐 한 200만 들었다 하던데. 예. 여러분 등기 뭐 직접 하시면은 법무사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가서 뭐 또 빠꾸 되돌려 보내면 또 새로 쓰면 되죠. 빠꾸 그래 빠꾸 몇 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접 하시게 되면은, 왜냐하면 기재할 게 많거든.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되돌아가시고 하던데,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죠. 돈 200만 원 벌려고 하면. 그렇죠? 네? 자, 뭐 이건 여러분 직접 공부하셔서 신청을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뭐 거기 보시죠. 임의적 신청 뭐에 보시면은 기억의 함매 특약, 니은의 공유물 불분한 특약. 그럼 기억과 니은은 둘 다 몇 년이에요? 기억 니은 5년. 그다음 디귿 권리 소멸 약정 동그라미. 근데 니은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존속 기간, 지력 시기 이런 거는 뭐 니은은 약속 약자 없어도 요소가 아니다 하는 것만 아시면은 임의적인 건 답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요소가 아니다. 그다음 미음 역시 위약금. 근데 우리 특별히 전세권의 양도 담보 금지 모두 특약 아닙니까? 특약. 예, 그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지상권에 있어서는 양도 담보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예? 지상권. 자, 지상권 등기 신청하는데 지상권의 양도라든지 담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걸 하지 마라. 금지.
특약을 했을 때 이 특약은 유효해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렇지만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임대 금지 특약 했을 때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이해하셨죠? 왜 그럼 전세권은 유효하고 지상권은 무효예요? 왜요? 그럼 국가에 뭐 무효라고 하면 무효인 줄 알지 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지. 우리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몇 년입니까? 최단기. 지상권의 최단기는요 30년, 15년, 5년이에요. 경관 건물이나 수목은 30년입니다. 이게 기타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인데 그러면 이 전세권의 최장기는 10년입니다. 최장기가 10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세권은 등기 안 해줍니다. 그럼 뭐 전세권은 최상한선이 10년이니까 10년 깁니까? 금방 갑니까? 금방 가요. 10년요. 그럼 10년 동안 참을 수 있잖아요. 전세권자는 10년 동안 절대 남한테 양도 하지 말고 담보 잡지 마라, 임대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특약, 원칙은 특약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설정 등기된 전세권자. 그렇지만 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적 신청 정보를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요 최단기가 30년이에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단기 2년 아닙니까? 그렇지. 아무리 짧아도 나무를, 제가 여러분 땅에다가 나무를 심기로 계약했을 때 몇 년은 보장해 주셔야 됩니까? 30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설사 20년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제가 나무 더 키워야 된다 하면 연장해 줘야 돼요. 근데 거절하면 나무 사락할 수 있어요. 나무 사야 돼요. 형성권이라 하는데. 아시죠? 예, 연장 요구했는데 거절하면요 건물 사거나 나무 사야 돼요. 그럼 최단기 30년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최단기가 30년이니까 이 긴 세월 동안 남한테 임대도 하지 말고 담보도 잡지 말고 양도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가혹합니까? 안 가혹합니까? 지상권자에게 가혹하다 이 말이에요. 즉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이에요. 따라서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지상권자나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불리한 특약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지만은 만약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임대차 계약하면서 만약에 임대인이 나가라 해도 3개월 후에 나가고 임차인이 나가라 해도 3개월 후에 나가게 한다. 특약 넣어놨어요. 그 효력이 있어 없어요? 특약에 여러분 임대인, 임차인 3개월 후에 나가기로 한다. 예? 계약서 쓸 때 기한 없이 기한 없이 계약서 썼고 땅 빌리면서 또는 건물 빌리면서 누가 나가라 하든 3개월 후에 나가고 보증금 내주기로 한다. 무효? 유효? 무효죠. 예, 왜냐하면 임대인, 우리 기한 없이 계약할 때는요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 6개월 후에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 나가라 할 때는 1월 후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3개월로 해놓은 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특약 넣어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이에요.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고를 길러야 돼요. 자, 특약도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해석됩니다. 판결 납니다.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듣습니까?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 자, 첨부정보는 아까 이미 말씀 232페이지 첨부정보는 그거는 아까 제출 서면들. 자, 1번에 등기 제일 밑에고 2번 중간에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원인 증서. 원인 증서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원인 증서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약서. 뭐 그리 어렵게 생각합니까? 말이 어렵죠.
뭐 계약서를 하면 되지 왜 원인 증서라 해놨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원인 증서는 계약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 또 판결서도 있고 화해 조서도 있고 인락 조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증서가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원인 증서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원인 증서 중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계약서예요. 계약서대로 안 해주면 이제 소송해가 판결받아야 돼요. 판결받든지 아니면 화해하든지. 피고가 소송 제기 원고가 딱 해놓고 나면 피고도 후회되고 미안하니까 인정하는 게 아까 인락조서 이런 것들이 원인 증서가 되죠. 자, 일단 그 원인 증서로서 이제 그 이해해 주시기를 대부분이 계약서입니다. 자, 종류 해서 제일 밑에 고 있죠. 1번이 대부분 계약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또 매매 계약서, 또 전부 계약이에요. 1, 2, 3, 4, 5, 6은 이제 계약이 아니고 단독 그 재결서, 협의가 안 되면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합니다. 이게 강제 수용해, 강제 수용. 예, 재결이 강제 수용입니다. 빨간 모자 쓰고 와가 포크니까 밀어봅니다. 아무리 알바끼가 뭐 땅끝 하더라. 자, 그럼 7번 판결 정본, 판결 정본. 그다음 8번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지는 공정증서. 거기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경우는 공정증서로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정증서로 한다 해서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죠, 그죠?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나 판결서나 이런 거 법원에서 판사 도장이 들어가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면이 되지. 공증서는 변호사가 찍은 거거든 이게. 예? 공증서는 변호사 도장 들어간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그 대신에 규약상 공용 부분 고는 된다. 그 다음에 이혼 당사자의 분할 협의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필증 넘어가죠. 넘어가시고 쭉 한번 등기 필정보의 적격성. 그 다음 등기 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단독 별표 넣으시고요. 자, 234페이지 등기 필증을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단독 신청, 그 다음 상속, 그 다음 판결, 관공서, 환매. 여기서 5번에 환매 등기할 때는 왜 필증을 제출 안 해도 되느냐? 아니, 매매와 동시 신청. 매매와 동시. 매매하고 환매 특약하고는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 안 하면은 각하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제가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하고 여러분이 매수자로서 5년 후에 다시 제가 되사가는 게 환매 아닙니까? 이때 매매와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필증하고 매도인 저 인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환매 특약할 때는요, 신청서는 별도 작성합니다. 매매 신청서 따로 하나 작성하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따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로 인해서 등기 넘겨갈 신청서에는 의무자란에 저 이름 들어갑니다. 매도인 저 이름 들어가고 권리자란에 여러분 성함 들어갑니다. 이때 인감은 적하고 필증만 제출하면 돼요. 적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환매 의무자가 돼요. 의무자란에는 여러분 성함 들어갑니다. 매수자. 그 다음에 환매 권리자란에는 저 이름 들어가요. 이해됐습니까? 고로 여러분의 필증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환매 등기할 때는 여러분의 의무자 필증과 의무자 인감 필요한데 환매 의무자인 여러분 필증과 여러분 인감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예, 그 이해하셔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는 인감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의무자의 인감 없어도 된다. 방금 매매와 동시에 신청했잖아요. 매매와 매매로 넘어가는, 여러분 앞으로 매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도인 저 인감하고 저 필증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환매 의무자는 여러분이에요. 환매 의무자의 필증과 인감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환매 등기 제가 전에 한번 안 써드렸어요. 환매 등기 양식. 그 등기 해놨기 때문에 협령하면 되는 거지 뭐.
판매 등기 할 때 필요한 거 필요 없다. 자, 요 순위 번호란하고 사항란하고 등기 한면에 나옵니다만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에 을식이 앞으로 이전 등기로 매매로 넘깁니다. 이때 매매로 넘기면서 둘이 특약하기를, 자, 이때는 우리 판매권자 매매로 넘길 때는 야가 의무자가 돼요. 야가 의무자가 되고 야가 매매로 이전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감과 필증, 야의 인감하고 필증을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판매권자는 갑인데 5년 후에 다시 이제 갑이 판매 특약해요. 판매 특약을 할 때, 자, 1어 1로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3으로 합니까? 2어 1로 해야 되겠습니까? 판매 특약 등기 2어 1. 우리 보통 부기 등기는 기존 등기의 연장을 나타낼 때는 그 전세 번호가 3부이면 3어 1로 합니다. 근데 판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 자, 이렇게 판매 특약 등기 부기 등기를 하는데, 이때 판매 권리자는 갑이 권리자고 의무자는 을이에요. 따라서 이때 을의 인감과 필증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판매 특약 등기 신청할 때는 의무자, 요거는 매매로 넘길 때는 야가 의무자 권리자가 되고, 판매 특약 등기할 때는 여기는 갑이 권리자가 되고 을이 의무자예요. 요때 인감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3번으로 이제 갑식이 앞으로 소유권 판매 특약에 하여 이전 등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5년 후에는. 이거는 판매권 행사라고. 판매권 행사. 그럼 이때는 이제 말소 등기를 이전 등기를 넘기고 2어 1은 주 등기로 말소시켜 봅니다. 요건 직권 말소시켜요. 직권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간에 이 판매 계약이 깨져 버렸어요. 판매 계약이 소멸됐다 이래요. 그럼 판매 계약이 소멸되었을 때는 당사자가 말소 신청한다 해야 돼요. 5년 후에 판매권을 행사했을 때는 이 판매 특약 등기는 직권을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판매 계약이 소멸됐다. 판매 계약이 소멸됐다는 말은 5년 이내에 계약이 깨져 버렸어요.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우리 해제해버리자, 해제할 수도 있고 법정 해제도 있었고. 그러면 해제되면은 이때는 당사자가 이 판매 특약을 말소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요거 시험에 직권 말소냐 신청이냐 요것도 시험에 꼭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판매권을 이전한다. 자, 판매권 이전은 이 병식이 않도록 이 2어 1을 이전한다. 자, 2어 1을 이전할 때는 저기 순위 번호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2의 1의 1 이렇게 2의 1의 1로 부기 등기로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판매 특약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매매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신청서는 별도 신청서 작성한다는 점. 그 다음에 판매 특약을 말소시킬 때는 판매권 행사 시에는 직권으로 말소시키고 판매권 소멸 시에는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것. 당사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예? 그렇지. 당사자는 갑을 아닙니까? 갑을이 당사자고. 그 다음에 판매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한다. 이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네. 자, 뒤에 또 판매 특약 나오니까 그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그 다음에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 거기 별표 넣었죠. 235페이지입니다. 자, 235페이지 등기 필증은 멸실되면은 재발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재발행 안 됩니다. 자, 235페이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저한테 부동산을 파셨다라고 가정합시다. 그게 제일 쉬워요, 이해하시기가.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동산을 매도를 하셨는데 이 쓰지 마십시오. 다음 또 뒤에 나오니까. 예. 그냥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매 등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보시고 그냥 필기하는 시간에 설명드리는 게 낫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저한테 매도를 하셨을 때 등기 필증을 여러분 거 제공하셔야 되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도 떼셔야 되고 또 주소증명서라든지 다 떼셔야 되는데, 근데 필증이 멸실되고 없어요. 멸실되고 없으면은 이게 재발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안 맡기면은 여러분들 직접 법원에 따라가셔야 된다 했잖아요. 예? 원래 여러분 출석 안 하셨대요. 저 혼자 출석해가지고 넘겨가면 되거든. 위임 저한테 하시면은 제가 혼자 출석해서 넘겨가면 돼요. 매수자 제가. 근데 필증이 없으시면은 여러분 직접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출석 시간 없어서 바빠가지고 출석 못 하시게 되면요, 법무사나 변호사로부터 확인 정보를 떼오셔야 됩니다. 그 대가가 얼마냐? 5만 원이다 말이에요. 말씀 잘 하시면 10,000원 깎아줍니다. 4만 해줍니다. 그 법무사에 따라 다른데 그 비용 별도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아 주셔야 된다. 누구한테요? 자, 2번은 누구한테 가요? 1번은 확인 조서는 뭐예요? 매도자가 뭐 해야 된다 했죠? 직접 출석. 거기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다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는 거는 누구 부동산 명의로 되는 거 팔한 거예요? 법정 대리인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한 능력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한 능력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그 법정 대리인 찾았습니까? 아니, 235페이지. 자, 235페이지 갈로 1번에 확인 조서란 말 있죠, 그죠? 이거는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누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매도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가들이 출석합니까?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야 됩니까? 법정 대리인이 출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이제. 그러니까 확인 조서를 작성한단 말입니다. 본인 만남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확인 정보라는 말 있죠. 확인 정보. 이게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확인 서면 돼 있죠, 관란에. 확인 서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 또는 법무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증서면이 있습니다. 이때 공증서면은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 하는 말 찾았습니까? 그러면 권리자란에는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의무자, 매도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공증은 누가 해요? 법무사입니까?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사 사무실 앞에 공증이라고 붙어 있어도 그는 자기들이 소개하는 거지 직접 본인들이 공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법무사는. 이해하셨죠? 예,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결국은 등기 필증이 없으면은 5만 원 아끼시려고 하면은 출석하시든가 아니면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확인 정보를 첨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필증은 옛날에 우리 그 정산화 되기 전에는 필증하면은 앞에 뽀얀 종이, 등기 필증 앞에 뽀얀 종입니까? 뒤에 그 옛날 매수하실 때 계약서에 계약서가 되겠습니까? 앞에 뽀얀 종입니까? 뒤에 계약서입니까? 등기 필증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필증 적겠죠?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건 우리끼리 한 것도 봤어요? 그동안 쭉 막 소유자 몇 번 바뀌는 거, 예? 막 3개, 4개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근데 뒤에 누런 거 다 떼버려도 돼요. 제일 앞에 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뽀한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약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계약서. 세금 내는 취득세 영수증 붙어는 뒤에 붙어 놨는데,
그 앞에 계약서에 보면은 등기 필리라고 찍혀놨어요. 등기소에서. 지금은 이제 등기필 정보가 저 컴퓨터로 출력돼 나오지만은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요, 계약서에다가 소인 찍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게 필증이에요. 옛날 부동산 거래한 거, 그게 계약서입니다. 그게 필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등기 넘어오면은 다시 새 필증이 또 나오죠. 지금은 전산화됐기 때문에 전산 처리 조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등기 원인에 의하여 제3자 허가, 또 동의, 승낙, 허가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거기 보시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나 필요 없나 시험에 237페이지 보십시오. 자, 공부하시고 필요 없는 경우만 공부해 주세요. 필요 없는 경우. 거기 보시면 전부 냄새가 나요. 기억에 상속, 수용, 공유물 분할, 진정맹의 회복, 이런 건 그다음 취득시효, 녹지지역,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취득입니까? 그냥 예비등기입니까? 가등기는 가등기고 주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니 지상권이니 뭐 임차권이니 지역권이니 이런 거는 취득이 아니고 그거는 사용 수익권이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이거 없었대요. 만약 농지를 임차하더라도 남의 땅에 농사 짓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대리경작자 없었대죠, 그죠? 농민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게 농지를 소유권 이전해 갈 때 필요한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랬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가등기, 저당권, 지상권 설정할 때 이때는 농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유증. 근데 만약에 특정 유증인데, 특정 유증이 되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특정 유증 받을 때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농지를 하나, 원래 상속인들한테 넘어가는 건데 자식들을 뭐 믿다고 안 주고 여러분들이 줬어요, 농지를. 이때 여러분들은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있어야 돼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전 재산을 다 여러분한테 주시겠다고 유언을 남겨뒀어요. 이걸 포괄유증 아닙니까? 포괄유증. 그 포괄유증 하는데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 뭐 강원도 별장 뭐 없지만은 있다고 하고 자, 농지도 있고 저기 뭐 보따리 채로 전체를 여러분 드리겠다고 유언을 남겨뒀어요. 이때 그 농지가 한 2필지 있었더라도 그 2필지 등기 넘겨 가실 때 농지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예? 없어도 되죠. 포괄유증이기 때문에. 포괄유증.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해됐습니까? 포괄 수증자일 때는요, 저희 아버님이 포괄 유증을 하셨고 여러분이 수증자이실 때는 거기에 농지 보따리 안에 보따리 채로 넘어가잖아요. 그 보따리 안에 농지가 2필지 들어가 있어도 소유권 등기할 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보따리 풀어 제쳐놓고 농지는 한 필지 여러분 드리고 한 필지는 누구 주고 유언장에 그래 작성되어 있다면은 특정 유증이기 때문에 농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거기 한번 농업법인 취득할 때 농지 전용 회비, 그 다음 환매권 행사,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 이때는 필요 없다 해서 꼭 시험에 농지 자격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꼭 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서 거기 역시 별표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제출해야 되는 경우와 제출할 필요 없는 경우 해서 오히려 여기는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공부해 놓는 게 더 유리하죠, 그죠? 예, 자, 이제 보시면은 특히 시험에 대비할 거는 기억이 꼭 주의하셔야 돼요. 기억. 자, 유상 동그라미, 유상 이전,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 그 다음에 그 매매 예약. 거기 매매 예약하는 말에다가 무슨 등기입니까? 가등기. 원래 아까 우리 농지 자격은 가등기 할 때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본등기 할 때 필요하지. 가등기 할 때는 아직 취득 소유권 안 넘어가기 때문에 농지 자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시험에
토지거래 허가는요, 지상권 설정, 아까 농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할 때 농지 자격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아니, 농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할 때, 농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하실 때 농지 자격 있어야 돼요, 없었대요? 없었댔잖아. 저당권 설정할 때라든지 임차할 때라든지 필요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에다가 지상권 설정할 때,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유상일 때입니까, 무상일 때입니까? 유상 지료 있을 때. 그럼 지료 없는 무상일 때는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도 여러분 등기 증여받으실 때 허가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증여는 공짜잖아요, 무상일 때는. 그렇지만은 유상일 때,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대물변제라든지 이때는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증여와 같은 무상일 때는 필요 없는 걸로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거기 필요한 경우 현물 출자, 교환,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양도담보, 특히 그 다음 매매야. 그렇게 리을에도 저분 무슨 등기예요? 가등기 할 때. 그러니까 가등기도 유상일 때입니까, 무상일 때냐? 유상. 지상권 설정 가등기든 소유권 이전 가등기든 유상일 때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무상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 거기 주무관청의 허가는 뭐 학교법인은 관할교육청, 거기 관할교육청, 교육부가 아니고 교육청 동그라미. 그 다음 나머지 주무관청, 향교재산, 시도지사, 또 외국인 역시 취득할 때도 시군구청장 허가. 전통사찰, 거기 전통사찰에 양도 거기 할 때는, 팔 때는 문화부 체육부 장관, 그 장관 동그라미 치시고, 안 팔 때는 시도지사.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 또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허가. 그럼 우리 장관한테 그 허가 받아야 될 거는 딱 두 개입니다. 전통사찰 팔 때.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거기 팔 때. 이때는 장관한테, 전통사찰은 문화체육부 장관,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 관할이니까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시도지사 다 뭐 됐고, 그 다음 239페이지 나머지 뭐 쭉 해서 제일 밑에 거기는 뭐 제3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넘어가시고, 이해관계인 있으면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들을 떼면 되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거기 제일 밑에 도표고 별표였죠. 이것도 간간히 나오니까 241페이지 제일 밑에 도표고 별표 넣으시고, 국가나 지방자단체에 대한 재산을 처분할 때는 거기 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것이 부여기관입니다. 그 다음 법인 외국인일 때는 관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 그 다음 재외국인일 때는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 또 법인 아닌 사단일 때 그거 동그라미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소장. 자, 이렇게 부여기관이 누구냐 물어요.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말 넣으면 틀린 걸로 대비하시면 돼요. 틀린 걸로 넣어가지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는 뭐 신청 주소 증명서면, 그 다음에 243은 대장입니다. 대장이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244페이지는 도면입니다. 자, 도면에서는 출제가 한 번씩 되는데, 이때 그 부동산 전부의 용익물건 설정할 때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제 시험에는 거기 244페이지 중간에 부동산의 일부 하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 별표 딱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할 때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내버려요. 전부란 말 들어가면 틀린 지문입니다. 부동산 전부에다가 용익물거이나 임차권 등기할 때는 도면 첨부한다 하면 틀려요. 일부일 때만 도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감증명. 이때 우리 인감증명은 용도는
매도용만 따로 우리 그 제출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용도란이 비어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 그러면 매도용 인감을 떼신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있다. 그래서 매도용 인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맞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 네모 아래 거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죠. 매매 외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사용 용도와 그 등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수리해야 된다 하는 말 있죠, 그죠? 예,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매도용을 뗀 것으로 다른 용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신에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겠어요? 달라도 되겠어요? 동일해야 돼요. 당사자가 동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한테 부동산 매도하시려고 매도용 인감을 뗐는데 그만 안 팔라 하셔가지고 전세권 설정하기로 했어요. 예?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도 인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매도용 뗐는 걸 전세권 설정용으로 써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거 이해하셨죠? 예, 그 대신에 사람이 권리자가 다르면 안 되죠. 그 설정 그 매수자 제가 권리자 안에 들어가 이름 있고 여러분 의무자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의무자 인감 떼시는데 그걸 매도용으로 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전세권 설정용이나 또 저당권 설정용으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입니다. 이 등기 인감은 6개월간 인감 이런 게 3개월입니까 이게? 3개월. 저는 6개월인데 3개월이죠. 3개월. 아까 우리 3자 많이 들어갔네. 3개월이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오늘 2019년 4월 10 오늘 19일입니까? 네, 19일. 오늘 19일 날 오늘 발급받은 거예요. 자, 오늘 19일 날 19일 발급받은 발급 인감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7월 19일, 예, 24시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만약 다음 19일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20일까지. 예, 그렇게 혹시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예, 그 초일은 기간 계산에 안 들어가요. 원래 우리 19일 날 요거는 기간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당일 날이 만료점이 되는 걸로. 그렇지만 나이 계산하거나 영시부터 시작하거나 구속기간 이런 걸 정할 때는 첫날이 들어갑니다. 나이, 그 다음 구속기간, 그 다음에 영시부터 시작할 때는 들어가요. 예, 그렇지만은 요 날짜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인감증명서 제출은 뭐 거기 별표 넣으시고요. 246페이지. 인감증명 제출은 개인일 때는 본인 인감, 또 법정 대리인의 등기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 인감. 법정 대리인의 그 등기 신청할 때 본인 인감 하면 안 되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인감 뗀다 하면 안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인감입니다. 246페이지. 그 5월 1일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일부터지. 예. 2일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2일은 들어가고. 자기가 그 시험에 나오면은 항상 그 날짜 1일날 발견했으면은 1일날, 2일날 발견했으면 2일날. 근데 시험에 나오는데 뭐 시험에. 시험에 출제되는 걸 대비하는 거지. 까지 그 돈 그 천원 그 뭐 아까 뭐가 그 아니 그래 하루 때문에 또 뭐 근데
근데 뭐 이거는 뭐 지났는 거 제출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잖아요. 그죠? 위조 변조했다 하더라도. 예? 위조 변조가 등기 넘겨갔다 하더라도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 실체적 권리관계만 부합하면은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246페이지, 요거 이제 좀 쉬셨다가, 많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참 인감을 언제 제출하고 안 해야 되는지 이거 시험 나오면은 좀 어려운데, 그러나 방금 저거 제가 쉽게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좀 쉬었다 합시다.